안녕하세요.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각종 대형 사고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왔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돈과 명예, 즐거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어쩌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의정돋보기 오늘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준현 의원인데요. 김준현 의원의 하루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경기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 그가 나서면 도시가 안전해지고 더 살기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출신 국민의당 소속 김준현 도의원입니다. 초선의원의 열정과 패기로 경기도를 바꿉니다.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오늘의 주인공, 도민 안전지킴이 김준현 의원입니다. 김준현 의원을 만난 곳은 용인시 구갈동에 위치한 119 안전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준현 의원은 평소에도 119 안전센터를 자주 찾아 소방대원들을 격려한다고 하는데요. 안전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고양이 이런 거.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요즘 봄철이 되고 또 이제 그래서 보니까 산불, 들불 또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출동률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경력차 왔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우리 대원님들 또 대장님들이 또 보조 역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력차 왔고요. 또 이번에는 좋은 소식도 전해주러 왔습니다. 보라동에 119 안전센터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 겸 경력차 왔습니다. 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용인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대비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가 적어 소방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구갈 119 안전센터의 경우 담당하는 권역이 넓어 출동 횟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신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선흥동 6개 동을 이제 포함해서 면적은 46제곱킬로미터가 되겠고요. 인구는 20만 6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공무원이 1인당 주민수가 8,245명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 센터 신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력은 8명씩 3교대로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인구가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소방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8명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와,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8,200여 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니 업무가 정말 과중한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준현 의원은 평소 소방관 처우 개선과 노후 장비 교체, 119 안전센터 추가 건립을 위해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 분야 예산 확보가 중요한 거죠. 이번에는 심폐소생술을 배워봅니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심장이 멈춘 후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안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죠. 소방대원의 시범을 유심히 지켜본 김준현 의원. 직접 심폐소생술에 도전해봅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빠르게 가슴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 응급 상황처럼 진지한 모습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네요. 역시 안전지킴이다운 실력인데요. 저들은 뭐 의사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김준현 의원. 소방 관련 예산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힘쓸 것을 약속합니다. 안전, 소방기도 안전.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소방 공무원들 항상 저희들은 노고에 감사드리죠. 이번에는 관계자와 함께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바로 김준현 의원이 오랜 노력 끝에 예산을 확보해 건립할 수 있게 된 보라 119 안전센터 부지입니다. 용인시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20만 명이 거주하는 보라동과 공세동, 서천지구에는 그동안 소방서나 119 안전센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구갈 119 안전센터에서 보라지구까지는 약 4.6km, 공세지구와 서천지구까지는 각각 8에서 11km나 떨어져 있어 대형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갈 119 안전센터가 인구 20만을 넘는 그 용인 시민을 소화시키기가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보통 5만 정도가 119 센터가 가발을 소화시키는데 20만이 넘기 때문에 넘어가 도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보라동 119 안전센터가 꼭 필요한 거고요. 이번에 그 추경 예산에 그 부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비용이랑. 그러면은 올 연말에는 이제 건축 예산만 포함시키면 내년 10월 달 안에 완공이 됩니다. 네. 소방 서비스. 초선 의원으로 9대 의회에 입성한 김준현 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안전행정위원회에서만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도 용인의 119 안전센터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드디어 3년 만에 결실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열정과 의지가 대단하죠. 저 지방선거 전에 바로 세월호가 터졌습니다. 다른 국 학생들이 그 많은 젊은 학생들이 그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앗았잖아요. 그래서 참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임위도 전반기에도 안전행정위원회 들어갔고요. 후반기에도 안전행정위원회 들어갔습니다. 김준현 의원은 초선 의원이지만 특유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짧은 기간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특히 작은 현안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지역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용인시 그 남사면에 있는 남사중학교입니다. 그 비가 오면은 교실이 물이 새요. 뚝뚝 떨어져요. 비 오는데 양동이 받쳐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비가 올 때 떨어지는 교실에서 수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전 문제도 있고. 21세기에 진짜 옛날 70년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도연들도 또 대단하구나. 아니면은 진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도연들이구나.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죠. 예.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준현 의원은 민원이 있는 곳에 직접 달려가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일일이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소통하는 그의 의정 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일반 우리 가족도 그렇고 제가 하시는 분들은 항상 남의 먼저 배려를 해야 된다. 바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보통 국민들, 시민들이 자기 이기주의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배려, 양보, 그것만 하면 정치는 쉬워진다. 아니면 모든 사회가 밝아진다. 이번에는 용인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학교 앞에 산이 벌목되어 있고 장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벌건 황토기 드러나 보입니다. 여기는 아마 매스컴에서도 많이
많이 나온 콘크리트 혼합재 연구소라는 그 부지입니다. 허가는 떨어졌지만은 이제 안전상 이제 의회 도로는 이제 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공사하게 되면은 미세먼지부터 소음부터 여러 가지 아마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학부형님들이나 학생들 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랑도 이제 그런 의견을 나눠야 되겠죠. 예,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네. 시설을 이곳으로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이 학교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콘크리트 혼화재 연구소 건립을 놓고 주민과 학부모 반발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 위험과 자연 훼손, 학생 통학로 안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 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남경필 지사님, 본 의원은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인근에 추진 중인 콘크리트 혼합재 연구소 건설을 반대하는 지난 수개월간의 지역 주민들의 힘겨운 싸움을 지켜보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구소 측에서는 학교 앞산을 벌목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소가 들어설 부지는 학교 운동장과 불과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인데요.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에 1,1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데다 연구소 공사로 인한 대형 공사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녀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업체 간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김준현 의원은 해당 업체와 용인시, 주민들 간 갈등을 중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용인시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소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덕분에 공사 차량이 학교 앞을 바로 지나가지 않고 지방도 315호선에서 공사 현장 방향으로 200m가량 뒤쪽으로 통행하게 돼 학생과 주민들의 보행 안전이 확보됐습니다. 감사하죠. 주민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관할하신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시정 보시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이 되게 오래되고 약간 돕는 분들도 하는 분들도 지쳤을 수 있는데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는 게 감사하고 꾸준히 많이 저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들어라 할게요. 통학로 안전은 확보되었지만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는 연구소가 설립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 김준현 의원은 주민들의 편에서 연구소 설립을 반대해왔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안타까움이 참 큽니다. 저도 개발에 반대는 아니면 그 여기는 아니다. 그 주민들 알고 있죠. 왜 하필이면 학교 앞에 정문 앞에 더군다나 일반 회사도 아니고 콘크리트 혼합재 화학연구소가 생겨야 되냐. 저거 반대했죠. 지역의 국회의원들, 지역의 시의원들 거의 반대했죠. 거의. 그래서 용인시 자체도 연구소 설립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운영상 위험 요소는 없는지 앞으로 연구소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해나갈 계획인데요.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지역의 작은 현안 하나도 꼼꼼하게 챙기는 김준현 의원. 이번에는 신갈천을 찾았습니다. 다리 아래에 공사가 한창인데요. 여기도 사실 민원 현장입니다. 이게 보다시피 여기 앞에는 아파트 단지이고 또 옛날 자연불악이 있고 이 앞에는 바로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계획이 벌써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졌습니다. 예산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에 강력히 요즘 요구해서 그나마 일부 정비는 올해 말까지 마칩니다. 여기 보면은 쌍용 아파트, 진흥 아파트, 여기 또 인정 프리스, 또 대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수건 사업입니다. 빨리 완공해달라고. 이곳은 경기도 예산 지원으로 기흥호수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와 자전거길 조성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예정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때문에 붉은 황토가 그대로 드러난 하천 모습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다 장마가 시작되면 토사가 휩쓸려 가지는 않을지 걱정인데요. 그냥 바라는 건 그거죠, 뭐.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그 또 옆에 좀 가면 레스피아 공원도 있는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더 못 가는데 빨리 완성이 되면 좀 그 예쁘게 공원도 만들어 놓은 데를 우리들이 사용할 수가 있죠. 지금은 걸어가기가 힘들고 차를 가지고 운행해야 되니까. 하루빨리 산책로가 완공되길 바라는 주민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김 의원은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약속합니다. 신갈 저수지가 큽니다. 그래도 요즘 뉴스에서 나왔지만 기흥호수 신갈 저수지가 이제 크게 변모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이게 자전거 도로 또 걷고 뛸 수 있는 도로가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주민들이 거기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면 운동이 많이 힐링이 많이 되죠. 그래서 아마 환경적으로나 또 자기 몸 체력 단련에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변할 수 있죠. 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쁜 김준현 의원의 하루. 이번에는 경기도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에는 경기도 박물관과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 등 경기도 대표 박물관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김 의원은 이곳을 뮤지엄 파크로 조성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뮤지엄 파크, 클러스터 단지를 만드는 거죠. 이 안에는 경기도 박물관, 어린이도 박물관, 그리고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고요. 또 민속촌 쪽에는 경기도 국악당이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전주에 가면 전주 한옥마을이 있어요. 그건 클러스터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산이 되고 그리고 문화에 체험될 수 있는 게 됩니다. 여기 경기도 여기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할 수가 있죠. 클러스터 단지 만들면은. 그러면은 경기도민뿐이 아니라 경기도 나가서 대한민국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도 있죠. 기흥구에 위치한 경기도 대표 박물관들은 각각 훌륭한 문화예술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소 접근성이 떨어지고 개별 뮤지엄 간 연결과 소통 채널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뮤지엄 파크를 구축한 거죠. 김준현 의원은 뮤지엄 파크 리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들에게도 힘이 되지만 관광객 유입을 통해 용인시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김준현 도의원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뮤지엄 파크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물론 지역구이기도 하지만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 문화로서 미래를 열어보겠다는 그런 포부가 아주 크신 의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뮤지엄 파크가 잘 활성화되는 것이 용인이 활성되는 것이고 경기도가 활성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잘 협력이 되고 또 이 마을, 동네가 박물관과 어떻게 서로 보완 관계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그것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누구든지 다 찬성해요. 총론은 다 찬성한다고. 근데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이제 총대를 미고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김 의원님께서 그거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는 열심히 뒷받침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먼저 해놓고. 김 의원은 우선 부족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박물관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인데요. 이 밖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뮤지엄파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용인과 수원을 잇는 시티투어 운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급한 게 주차장 문제가 거론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뮤지엄파크에 대한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지금도 계속 용역 내진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본의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주민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김준현 의원. 아무리 작은 민원도 그에게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의 귀는 늘 주민을 향해 열려 있고 그의 하루는 온종일 주민과 함께합니다. 저는 어떤 의원이 남고 싶은 것보다 어떤 것을 한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전반기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용인시민, 경기도민을 위해서 안전하면 김준현 의원이라는 캐릭터랄까요? 그러고 남고 싶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한 지 3년.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온 만큼 이제 그 결실을 하나 둘 맺고 있는데요.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김준현 의원식 안전 제일주의. 그의 의정활동이 있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김준현 의원의 하루를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안전하면 역시 김준현 의원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는 마지막 말이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수많은 공약을 내세우기는 쉽습니다. 말하는 건 쉬우니까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119 안전센터 추가 건립을 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3년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해온 김준현 의원의 뚝심.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믿고 표를 준 만큼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것. 주민들과의 소중한 약속 하나하나 잘 지켜가고 있는 김준현 의원의 의정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치인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의정 돋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